네, 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측 선생님들 다 들어오셨을까요? 화면을, 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션 사회자이신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1세션을 잘 들었고, 우리가 전문가 집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약간의 차별성이 있어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그런 그 토론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많은 회의를 해보면 정답이 딱 있는데, 한일 양국이 서로 이야기할 때 정답이 있는데, 오늘은 정답을 좀 비껴.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우리가 하던 이야기에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여러분들의 이 그 창의로운 지혜가 우리 한일 양국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은 되도록이면 발표하시는 분들도 한 10분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창의로운 이 제안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논의를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그 세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최현미 박사님부터 모범을 좀 보여주시면 잘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최현미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 세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은미입니다. 지금 5시 3분이어서요. 5시 13분까지 가급적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 빨라질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최대한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제 발표는 한일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고요. 여기 오타가 좀 있는데 포입과 NAPCR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 구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갈등을 얘기를 하고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해결 방안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커다란 어떤 전략 차원에서의 좀 전환이라는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장기화되어 있고 또 투트랙 기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역사 문제와 역사 외 문제를 나눠서 협력을 진행을 하겠다,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투트랙은,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한국에 대한 정책은 지금은 원트랙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또 이러한 관계 개선의 근본적인 관계 개선 난항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한일 관계를 언급할 때 주로 얘기하는 지표가 친근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친근감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성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은 친근감 저하 때문에 공공외교나 문화외교 그리고 관광을 촉진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양국 간의 친근감 저하보다는 사실 중요성이 더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여론조사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부의 국가 전략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약간 차이는 있어요.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수치까지 넣진 않았는데요. 여론조사 그 데이터로도 다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상대국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FOIP과 NAPCR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그 국민과 그 정부 정책 사이에 어떤 중요성, 일본에 대한 중요성이 불일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도 그리고 국가, 정부도 한국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에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친근감이라는 거는 물론 중요합니다. 양국 간의 친근감 형성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친근감이라는 것도 완충제 역할, 관계가 안 좋을 때 완충제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성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계를 개선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지금 강제징용, 수출규제, 지소미아 이렇게 각 분야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순차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오늘 또 이제 발표가 있겠지만 비전통 안보 분야 등 이제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서 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한 확산 효과를 바라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경험상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가 비정치적인 문제로 역확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게 현실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쓰려다가 주제를 바꿨는데 재해재난 분야가 좀 대표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재난 분야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쓰려다가 쓰지 않고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틀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앞서 이제 발표가 되었던 사타케상께서 그 포입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대전략에서 혹은 지역 구상에서 접점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이제 이론 중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선호를 변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호 변경 이론 혹은 선호 형성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에게서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통해서 선호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협력이라는 거는 그 양측 간,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어떤 위협이나 공멸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동북아 지역의 위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나 중국이라고 본다면 사실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이나 생각 그리고 목표, 전략이라는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렵고 따라서 필요에 의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유럽 협력 사례로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ECSC죠. 이게 좀 반영이 안 돼서 죄송한데요. 네, ECSC 같은 경우도 사실 협력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한적인 의제에 상위 정치적인 접근, 즉 리더십에 의한 정치적 공간 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국과 일본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지역 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지역 구상 같은 경우는 앞서 대사님과 사타케상께서 그 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지역 구상인데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한국에서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라고 하는 구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축과 번영의 축으로서 양측이 함께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발제문에 좀 써놓기는 했는데요. 외무성 그리고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포입을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일본은 미일 인호를 시작해서 이렇게 그 발표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발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나라들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에 일본 없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에 일본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에서 일본의 역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협력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은 바라보는 방향, 범위, 목적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뭔가 협력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인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너무 이제 매몰되어 있다라고 한국 외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북한 문제 해결이 외교의 최우선 과제인 한국과 일본의 그 목표가 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본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한편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을 경시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일본의 외교 목표, 즉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반도국가인 한국과 해안국가인 일본이 같은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국의 지역 구상, 즉 한국에 있어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아니죠.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안에 일본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혹은 일본의 포입에 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하고 상호 간의 자국의 외교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좀 진지하게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인데 아직은 저의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과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대사님께 질문했던 것 중에 이제 마츠모토상께서 질문했던 내용이랑 사실은 조금 중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이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남방 정책이나 일본의 포입에서 접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동남아 지역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나 개발 협력,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 사이버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혹은 기술 지원, 공동 투자, 정보 공유, 능력 구축 지원 등이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이거 다 좋고요. 또 한국과 일본이 많은 그러니까 갈등이 많기 때문에 협력의 분모를 크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동의를 하지만 이제 저희 다 정치학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떤 한정된 자원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동남아에서의 협력이 한국과 일본에게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우선순위가 높은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양국 간의 갈등이라는 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러한 갈등을 관리해 나가면서 한일 간의 협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1분을 더 썼는데요. 이 정도면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